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? 변호인단 사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좀 없는 것 같고,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카드는 이게 별로 가능성 없지만 국힘에서 마흔혁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합의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최상목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 그랬거든요. 지금 딱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증거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.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돼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판사의 경질, 변경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에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전 취임하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때 이제 헌재에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.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난 동의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절차를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. 아마 그것도 상당 시간 늦출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꼼수가 아니냐라는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겠죠. 국민의힘이 뭐 마흔혁 헌법재판관 동의해 줄까요? 동의 못하죠. 왜냐하면은 아마 이미 변론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변론 중간에 들어오면은 변론 기일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변론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. 원칙적으로 대응해야죠. 일단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.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요. 내가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 승부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, 어떻게 보세요? 마지막 승부수가 있을 수가 없고요. 현재 이 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 중에 탄핵 중인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엄포를 놓는 것이다.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네. 그 밖에서 보시는 것과 다르게 당사자가 되면 판단이 전혀 다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요.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론이 4월 퇴진, 6월 대선으로 당론을 정했어요. 대통령 물러가라고 집권당이. 그래서 건의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.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.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 이유가 이미 국민의힘의 당론이 퇴진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0명까지 나온 거거든요.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판단했는가를 당시 정무수석한테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. 60명이나 이탈했는데도. 그러니까 그리고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. 윤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그 관련해서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한 게 오히려 악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변호인들조차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셔서 주로 하시는 게 헌재 흔들기, 예. 부하들 흔들기였잖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본 게 아니냐. 그래서 기류 자체가 처음에만 해도 5대3으로 확실하게 기각된다는 걸로 확신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에요.